뭐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년, 6년째 이렇게, 연금 박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5, 6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지금 제 방으로 다시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그때 삼성전자 사라, 뭐, 연금 준비해라, 뭐 의료비 통장 준비해라, 뭐 여러 가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전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참 젊었던데, 이제 지금은 또 50대가 돼가지고, 50대 중반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뭐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제 뭐 기침도 나오고, 네, 그래도 어쨌든 건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후에 연금 많이 준비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건강하셔야죠, 건강, 그죠? 연금 수익률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연금 수익률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뭐, ETF 투자해서, 펀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그쵸? 네. 오래 살아야 많이 받죠. 연금 많이 벌려놓고 일찍 돌아가시면 뭐 하겠어요. 네, 일찍 돌아가시지 마시고, 오래 사셔야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기초연금 기준도 이제 점점 강화된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한 달에 34만 9,700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소득 하위 70%라는 것이 하위 7분에게 드리다 보니까,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점점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지급하는 거 국가가 뭐 한 달치, 세 달치 뭐 부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만간 이제 법이 개정이 확정되면 시행될 것 같거든요. 연금 관련된 제도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상품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박사 방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 노후준비 중요성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 이 4가지 연금에 대해서 또 기초연금까지 5가지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어떤 연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방송. 우리나라에 연금 박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 중에서 뭐 하나, 퇴직연금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뭐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지만, 이 종합적인 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방송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밖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연금이라는 것이 하나만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 책도 하나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50세 김 부장이 늦지 않은 연금 공부라는 책이죠. 네, 그래서 연금을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50세 김 부장이 연금 공부하시는 걸 따라가는 책이에요. 연금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나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시고요. 뭐 저와 배한노 팀장이 같이 썼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책을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슬슬 읽으면서 소설처럼 읽으면서 내가 김 부장이 되어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연금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 이걸 여러분이 쉽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여러분 공부 많이 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댓글도 올려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빠짐없이 또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이준가님도 반갑고 이렇게 매번 또 들어오셔가지고 1착으로 인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비상님 반갑습니다. 기비원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고요. 손감녀님도 반갑습니다. 손정근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오셨네요. 성마루님도 반갑고요. 몽당이님 오늘도 좋은 정보 열심히 또 노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네. 연금에 대해 관심 많아지시고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시면 또 많이 또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죠? 자, 해바라기님 반갑고요. 이우영님 반갑습니다. 이명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방송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님 반갑고요. 희망님 반갑습니다. 수선아님 반갑고요. 김호원님 반갑습니다. 희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쵸? 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도움 된다면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금을 잘 준비해서 노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수고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네. 뭐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힘들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연금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선아님 반갑습니다. 6월에 새로운 ISA가 나오나요? 내용 알려주세요.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정보를 드는 게 없는데요, 아직. 지금 ISA의 새로운 ISA라는 것보다는 뭐 ISA 지금 기준이 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그 다음에 납입하는 금액도 연간 2천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거를 뭐 늘린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뭐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ISA 나와서 거기서 많이들 또 투자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만드는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수익이 나야 되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김정민님 반갑고요. 미니킴님 반갑습니다. 김씨님 반갑습니다. 오선홍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미니킴님, 연금 박사님 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연금 박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정치를 할 건 아니고, 연금 박사님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또 가장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금 박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드릴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로키님 반갑습니다. 저도 출첵합니다. 네, 출근 체크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근 체크 인사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벌써 한 또 150명 이상 들어오고 계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또 출근 체크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아요 해주시고 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신 것도 답변도 보시면서 내 연금도 따로 준비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선아님, 내년 6월에 퇴직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최고치로 내면 좋을까요? 적게 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퇴직이시니까, 일단, 몇 살에 퇴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고요. 60세가 지나도 연금 받기 전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최대로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를 내는 게 좋냐라는 것은, 사실 적게 내면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자체 절대값이 떨어지고요. 많이 내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연금액이 올라가죠. 가장 적절한 금액을 판단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평균값 정도 한 보험료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의 평균값을 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많이 내오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평균값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값도 있지만 본인만의 평균값이 있거든요. 내 평생 동안 국민연금 평균값 얼마 냈는지 그걸 B값이라고 합니다. B값. 그걸 한번 국민연금원에 물어보시고 B값에 맞춰서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송마루님. 노령연금 부부합산 200만 원 이상 되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연기하면 기초연금 대상 가능한지요? 자, 일단 부부합산 200만 원이 상관없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환산액이 395만 원, 약 4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합산 200만 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이 없으시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마루님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재산이랑 연금 소득 다 보셔야 되거든요. 합쳐서 우리 집 총 자산 소득이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395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 부부합산 390만 원이다. 근데 딴 건 아무것도 없다. 집도 없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부부합산 200만 원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받는다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다른 소득, 다른 자산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 연기하면 기초연금 대상 가능한지요? 뭐 어쨌든 연기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해지죠. 하지만 연기하는 순간 또 국민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2, 3년 뒤에 다시 받을 때가 되면 그때 또 탈락되시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기초연금 대상이 되셔도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명주님 1967년 3월 1일생입니다. 연금 개시가 64살에 국민연금 시작인데 3월 1일생은 국민연금 수령이 언젠지요? 네, 3월 1일생이시군요. 네, 3월 1일에 이제 64세가 되시는 거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인가? 네, 그렇게 지급될 겁니다 아마. 네, 생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에 25일. 네, 요거 한번 정확하게 제가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 어쨌든 제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아니니까
한번 공단에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25일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5일. 네. 자, 그럼 왜 한 달 늦게 주냐? 난 3월이 생일인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단에 물어봤더니, 돌아가시는 다음 달에 준대요. 한 달 늦게 받은 만큼 돌아가셔도 다음 달에 준답니다. 그죠? 네. 결국은 언젠가 뒤로 밀려서 받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월에 돌아가셔도 4월 25일까지 준다는 건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송중구님, 네. IS 만기 시 총 금액이 1억이고, 이를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9,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이라 연금 개시 후 언제든지 인출해도 세금은 없는 건가요? 네. 자, 우리 송중구님, ISA 만기를 해서 내가 1억을 다 연금저축으로 이전합니다. IRP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300만원 세액공제 받죠. 3천만 원에 10%인 300만 원까지 받는 것이고, 받고 나면 그리고 나머지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 말고 나머지 9,700만 원 있죠? 요거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3천만 원까지는 입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천만 원은 언제든지 빼도 되는 것이고요. 원래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나머지 9,700만 원 전체는 다음 해에 빼시면 됩니다. 다음 해.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납부를 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 이후에 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언제든지 인출해도 세금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세액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300만 원은 그냥 두셔야 되고, 나머지 300만 원 세액공제 받기 위해 넣었던 2,700만 원, 9,700만 원 이런 추가 금액들은 바로 빼시면 안 되고, 다음 해에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주승님, 톤틴연금 사망시 못 받는 연금은 안 나오나요? 네, 톤틴연금 아직 사망시 못 받는 연금.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주승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연금이거든요. 톤틴 연금인데, 사망시 못 받는 연금. 사망시 못 받는 연금은, 야, 죽으면 연금 못 받아? 죽으면 날라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톤틴 연금, 이런 사망시 못 받는 톤틴 연금은 돌아가시면 못 받지만, 다 날리는 거지만, 대신 생존 시에는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의 톤틴 연금이거든요. 자, 이런 연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 나올 계획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3, 4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게는 길게는 10년씩 걸릴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상품을 못 개발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개발해서 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금융 수준이 이 상품을 받아들일 만큼 따라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상품들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상품이 선진적인 상품들이 나오려면 사실 그 나라 국민들의 금융 수준이 선진화되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금융상품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판매하고 또 이상하게 가입하고 잘못했다고 나중에 민원 넣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사실 그런 상품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 톤틴연금처럼 좋은 상품이지만 아직 우리의 이해가 좀 필요한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숙이님 반갑고요. 연님 반갑습니다. 네. 대포님, 제가 1965년 출생으로 25년 7월 15일 연금 끝났습니다. 납부 완료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60세 되셨네요. 국민연금에서 29년, 그쵸? 64세부터 받으시지 않습니까?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시네요. 월 연금액이. 실제 지급받는 8월에 실제 얼마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4년 동안 물가상승률만큼 추가로 받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2%라면 100만 원 곱하기 1.02 곱하기 1.02 곱하기 1.02 곱하기 1.0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 맞고요. 자, 일단 1965년생이신데 현재 60세 만기 되셨는데 예상 지급 금액이 100만 원이시라면 너무 적게 하신 거예요. 65년생이시면 한 200만 원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국민연금을 좀 적게 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안 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3년간 더 내셔가지고 2029년 7월까지 내셔서 연금액을 좀 더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연금액을 더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 지금 만약에 그 사이트에 보이는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100만 원이라고 했다면 내년에 물가가 2% 올라간다? 그러면 102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자, 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연금 수령한 이후에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데요. 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사람들,
연금인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뭘 반영해 주냐? 소득 재평가율이라는 걸 반영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비슷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따져보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은 한 2.1%밖에 반영 안 했는데 소득 재평가율은 거의 한 3% 가까이 반영해 준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국민연금 사이트에 100만 원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 되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납부도 안 해도 내년에 한 103만 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뉴스 찾아보니까 물가상승률 반영 2% 했다는데 내 연금 왜 3만 원 올라가 있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연금 받기 전까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개념을 물가상승률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한다. 그래서 과거에 납부했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슷한데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곱하기 매년 재평가율이 반영돼가지고 거기에 복리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개념이시죠? 네, 어쨌든 뭐 다 반영해준다. 대신에 용어가 좀 복잡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안다고 연금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기 쉽지 않다.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주승님, 기초연금은 남편이 해당 안 되면 아내도 자동으로 안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요. 기초연금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은 부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이 해당 안 되면 아내가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남편, 아내와 합쳐서 우리 집 전 재산, 전 소득을 다 판단해서 이 집은 된다, 이 집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 집은 된다? 그러면 남편, 아내 다 받는 것이고 이 집은 안 된다? 그러면 남편, 아내 다 못 받는 겁니다. 자, 이 집은 된다 그랬는데 남편은 65세면 받는 것이지만 부인은 65세가 안 됐으면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65세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본다. 자, 이철호님, 올해 6월이면 연금납입 종료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이 좋을까요? 임의계속가입 더 내셔가지고 국민연금 늘리셔라. 제가 강추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연금 좀 더 냈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던데요.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던데요. 라고, 적게 올라가던데요. 뭐 도움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돈 가지고 딴 거 해봐야 더 좋은 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네. 내가 이제 2, 3년밖에 더 안 내기 때문에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낸 돈 대비 효과는 최고다.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더 좋다.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3년간 더 내서 1,000만 원 더 내가지고 연금액 7, 8만 원 올라가는 게 최고다.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3년간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갖고 있다 다 쓰고 이러지. 그죠? 국민연금 올리시고 오래 사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임의계속가입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임의계속가입 하시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냥 통장에 두고 계시다가 물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리윤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유아메로님, IRP에서 안세공 연금이 섞여 있는데 안세공은 인출액, 세금, 건강보험료에서 모두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1,500만 원 한도 없이 인출할 수 있나요? 네. 자, 안세공이 뭐냐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뭐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미 납부할 때 납세를 완료한 돈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특히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이 IRP에서 안세공,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로 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안세공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안세공은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아시겠죠?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 낸 돈을 돌려주고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세금을 안 내야죠. 그죠?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만, 완전히 세금이 없는 것이지만, 안세공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돈을 가지고 내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그 돈을 세액공제 안 해준 거예요.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를 이미 낸 돈입니다. 자, 납부를 완료한 돈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한 돈을 내가 IRP 연금저축에 넣었어요. 그리고 세액공제 안 받았어요. 안세공이에요. 이 돈은 내가 자유롭게 뺄 수 있는 돈이죠. 다만 IRP에 들어간 돈은 55세 이전엔 뺄 수 없습니다. 안세공도 못 뺍니다. 네. 다만 인출이 55세가 넘었다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요. 세금
부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또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건강보험료 안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도 1,500만 원 상관없습니다. 안세공이 IRP에 1억 5천 들어있다. 그냥 오늘 아침에 1억 5천 다 빼도 아무 페널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바멜로님처럼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자. 개념,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그냥 뭐, 이거는 뭐 세금 내시고요. 저거는 세금 안 내시고요. 이거는 뭐, 몇 프로 내고요. 저건 몇 프로 내고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안세공이란 세금을 이미 납부를 완료한 돈이다. 그리고 돌려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없습니다. 자, 비니비니0721님 73년생입니다. 앞으로 7년 납입 남았는데 국민연금 조회안이 136만 원 정도 예상이 나옵니다. 추납은 29개월 나오는데 추납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연금 물가 상승 반영 시 73년생이시면 지금 현재 53세신데요. 국민연금 받으려면 12년 후가 됩니다. 그죠? 자, 12년 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지금과 똑같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금은 12년 후에 받아야 되는데 12년 후에 대한민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12년 후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뭐, 이거 추납을 할까 말까? 뭐, 건강보험, 이거 피부양자 탈락될까 말까를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 너무 이른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늘려두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추납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일단 당연히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국민연금은 최대한 늘려주십시오. 네. 지금은 이게 젊을 때는 우리가 짱구를 굴립니다.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추납할까? 아니면 내가 이걸로 삼성전자를 살까? 내가 이거를 무슨 뭐 어디다 뭐 배당주에 투자를 할까? 이걸로 뭘 할까? 만 짱구를 굴리죠. 근데 이걸 하면 몇 프로고, 이걸 하면 몇 프로고, 이걸 하면 무슨 세금이 나오고, 저걸 하면 세금이 안 나오고, 이게 짱구를 굴리지 않습니까? 짱구 굴리는 거 아니에요. 짱구 굴린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짱구 굴린 사람들이 대부분 짱구만 굴리다가 그냥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저 세상에서 계산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연금 박사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연금 박사.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겠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냥, 계산만 하다가 별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야. 아, 내가 연금에 대해서 진짜 미쳐버리자. 내가 계산하고 나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계산하면 안 된다. 지금도 연금 가지고 무슨 수익률 내기 위해서 여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무슨 뭐 멀배당, 무슨 커버드콜, 무슨 뭐 ETF,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장기적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아시겠죠? 그냥 뭘 하든 계산하지 말고 한번 선택했으면 쭉 밀고 나가라. 그리고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1층 연금,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면 어쨌든 내가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지금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납을 했을 때 얼마가 더 나오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추납하고 그리고 건강관리해서 오래 사십시오. 오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 90세, 95세, 100세를 받아보십시오. 일반적인 수익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추납하고 그리고 피부양자 탈락, 뭐 물가 상승 이런 것은 관계없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건 나중에 가서 고민할 일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는 바람에 하필 피부양자가 탈락돼가지고 아쉽게 탈락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 봐야 1, 2년 탈락하는 거다. 아시겠죠? 1, 2년. 자, 바른세상님 반갑고요. 67년생인데 추납해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뭐 상황이 큰 문제가 없다. 제가 추납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는 딱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일 돌아가시는 거. 그죠? 그것만 아니면 오늘 내일 하는 것만 아니면 추납하셔라. 아시겠죠? 자, 지국님 올해 6월 말에 퇴직합니다. 퇴직연금을 월 150만 원 정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뭐 사실인가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일시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법이 그래요, 법이. 자, 그런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연금저축 IRP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IRP를 수령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행정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으로는 내게 돼 있는데 행정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 바뀌는데 그럼 무조건 내라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고 상식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안 내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라?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이 지금 틀린 거예요. 법이 다른 게 아니라 법이 틀린 겁니다. 이 틀린 법 개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부과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조치가 있겠죠. 이거 만약에 개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시행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연금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연금으로 받아라라고 해놓고 연금으로 받은 사람한테 건강보험료 때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행정 조치하기 전에 뭔가 법이 개정이 되겠죠. 네. 자, 호양키브님,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을 두 번째 월급으로 시작하는 소설같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눈높이를 확 낮춰서 알기 쉽게 연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셨네요. 새로운 삶의 시작 175페이지 네, 55세 이후의 월급표 277페이지 나의 연금 준비 점검표 이 부분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읽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양키브님 또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책도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네, 이번에 쓴 책은 아까 있죠? 네, 50세 김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라는 책이죠. 이 책 정말 쉽게 어려운 내용 하나 없이 소설입니다. 소설 이 내용에. 그래서 연금 공부를 하라는 책이 아니라 김부장이 연금 공부를 해서 연금을 늘려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처럼 에세이처럼 드라마처럼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라고 따라하시라는 여러분들은 약간 좀 더 희망을 드리기 위한 그런 책이니까 네, 그거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0세 김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 꼭 한번 사보시면 여러분 도움 되실 겁니다. 책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17,000원 그죠? 네, 굉장히 싸게 사실 수 있겠습니다. 책을 비싸게 판매하면 저자들은 돈을 좀 벌지 모르겠지만 책이 안 팔립니다. 그죠? 연금박사 방송을 유료화해. 그러면 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돈을 받겠지만 중요한 건 많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안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죠? 연금 박사 뭐 먹고 살아요? 그러는데 저희 센터 전화 주세요.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에 상담해드리고 그 중에서 또 개인연금 필요하신 분들 저희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상업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가장 올바른 것이 가장 상업적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인 상담 해드리는 곳이 저희 센터밖에 없다. 아시겠죠? 네. 자, 바른세상님 추납도 할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네. 자, 대표님 질문 계속 해주시고요. 마리아님 66년입니다. 올해 9월 납부 끝 예상금액 230만 원인데 추가 납부가 더 좋을까요? 국민연금을 230만 원 더 하십시오. 더 해가지고 250 하고 연기하셔가지고 300까지 갑시다 우리. 네, 우리 마리아님 300 가자. 네, 네. 해서 국민연금 최고 금액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잘하셨네요. 자, 세로키님, 다들 ISA 만기 해지 연금 납입으로 공제한도를 최대하던데 저는 건보료가 무서워서 배당주 무한정립 매수하면서 연배당 2천 인출하는 목적으로 통장을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400만 원 정도 불임 매수해서 월 2만 원 나오니 2% 달성이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올립니다. 배당주를 꾸준하게 매수해서 연배당 2천만 원 인출하는 목적으로 통장을 키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건 도움됩니다. 근데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ISA를 해지해서 배당주 무한정립 매수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ISA 자체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든요. 근데 ISA에서 나와서 그죠? 네, ISA에서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ISA에서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서 꾸준하게 납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들어가봐야 1억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문제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왜냐면, 그렇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ISA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당연히 연배당 2천만 원씩 받게 되시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죠. 근데 ISA에서 하시게 되면, 네. 좋고요.
자, 근데 ISA를 만기 해지해서 연금 납입으로 하신다. 이거 왜 그러냐면, 물론 연금저축을 납입해서 건강보험료는 현재 면제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크게 많이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IS에서 계속 운영하시면 좋겠지만 IS가 무한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 원씩 5번 1억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넣고 ISA 또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ISA를 납부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금 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원재님, 구개인연금은 비과세이면서 의료보험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건 맞나요? 그렇죠. 비과세 상품은 과세 제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500만 원 전혀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개인연금을 내가 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해지하시면 안 되지만 연금으로 받으시면 건강보험료와 세금 문제 없고 한도도 상관없으면 다만 그 구개인연금을 받으라는 한도가 있죠. 5년 나눠서 받으셔야 돼요. 5년. 그죠? 구개인연금을 일시불로 인출하시면 안 돼요.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조건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55세 이후에. 자, 랑핑님, 1967년생 추납시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요? 네, 그거는 지금 추납이란 게 추후납, 국민연금 추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입니다. 과거에 못 낸 기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번 달 내는 보험료를 정하셔서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라.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대표님 65년생 만기 69년 이후 연기연금 시 연 7.2% 증가 7.2%의 물가지수만큼 증가하나요? 네. 자, 우리 대표님 아까 질문하신 거 이건데요. 이거 다 같이 또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평가율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은 올라간 것에다가 또 올라갑니다. 1.02 곱하기 1.02 곱하기 1.02 이렇게 계속 복리의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연기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100만 원 곱하기 1.072 곱하기 1.072 곱하기 1.07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달기의 개념으로 7.2%씩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연금은 내가 원래 쌓여있는 100만 원에다가 107만 2천 원, 114만 4천 원, 100 이렇게 해가지고 7.2%씩 계속 더하기식으로 쌓입니다. 7.2%만. 근데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개념은 복리로 개념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별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연기를 했어요. 내년에 107만 2천 원이죠. 근데 물가가 2% 올랐습니다. 그러면 107만 원 2천 원 곱하기 1.02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내후년 받기로 했습니다. 내후년 받기로 했으면 107만 2천 원에서 114만 4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곱하기 1.02 곱하기 1.02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해진 금액 곱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시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네, 첫 해에는 곱하기 1.07이 곱하기 1.02가 많지만 둘째부터는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포리님. 80대 부모님 지방 소도시 단독 거주 거주 중이신데 최하 공시가 기준도 있을까요? 최하 공시가 기준? 이건 모르겠습니다. 공시가가 안 나오는 집들도 있던데요, 보니까. 네. 최하 공시가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지금 건강보험 기준에 보면은 공시가 재산세가 편은 450만 원부터 나오니까 한 1,000만 원대도 공시가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자, 김명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부부합산 얼마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자, 건강보험료는 아까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기초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나냐 배우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배우자 우리 집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기초연금 되냐 안 되냐를 봐요.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각각 보는 거예요. 각각.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각각 보고 그 합산된 금액을 가구당으로 부과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얼마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각 내는 겁니다. 각각. 아시겠죠? 남편이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다. 그럼 200만 원 해당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거고
부인은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 그럼 1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어차피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합산으로 한 거나 각각 한 거나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이게 합산 얼마부터가 아니라 국민연금은 각각 내시는 거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얼마 부과가 되냐? 각각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곱하기 50% 곱하기 건강보험료율 대략 한 8%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신다? 그러면 거기에 50%가 50만 원이고요. 50만 원 곱하기 8%니까 대략 한 4만 원 정도.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 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보시는 거예요. 부부 기준으로 합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소프일리님.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그죠? 네, 9시. 월요일 저녁 9시는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나희님. 27년 7월에 국민연금 납부 종료고요. 네, 12월 30일 정년퇴직이라 8월에 임의가입 후 4년치 선납하려 합니다. 네, 임의가입 4년치 선납분 27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 4년치 선납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60세 이후에 뭐 상관없이 50세가 넘으셨다면 최대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하고요. 미래에 낼 국민연금 보험료를 먼저 내는 겁니다. 선납하시는 거 그 해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27년에 납부하시면 전액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7년에. 아시겠죠? 네. 근데 알고 계신 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때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고 선납하셨다고 해가지고 완납하시는 건 아니에요. 미래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추가 보험료는 나중에 차액은 청구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선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당해년도에 전액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메로님 맞습니다. ISA는 건강보험료 없죠. 그러니까 ISA에서 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요. IRP도 현재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앞으로는 부과될지 모르겠지만 되는 또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IRP에다가 1억을 넣으면 1억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1,800만 원씩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ISA와 IRP의 그런 차이점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건강보험료를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세로키님, 박사님 해지하는 게 아니고 평생 ISA 유지시켜놓고 연배당 2천만 원까지만 키워놓고 평생 인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평생 ISA 유지시켜놓고 연배당 2천만 원까지만 키워놓고 평생 인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잠깐만요. ISA에서, 뭐, 이 방법도 좋습니다. 근데, ISA에서 1억을 가지고, 어차피 연간 2천만 원씩 5번 1억인데, 여기서 아무리 잘 불려도 연배당 2천까지 키워놓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연배당 2천 받으려면, 뭐, 5%만 잡아도, 25. 한 4억, 5억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가 낸 금액의 1억에다가 수익이 한 3, 4억 나와서 총액이 한 4, 5억 돼야 배당을 한 2천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세로키님 잘 불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게 이 생각으로 이론처럼 또 생각처럼 현실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번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IS는 건강보험료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디모님, 작년 11월에 추납 신청해서 분납하다가 사정상 중단했는데 다시 올해 11월에 재기할 예정이거든요. 납부세율은 변동 없이 9%일까요? 소득대체율은 43% 변동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작년 11월 25일 이전에 추납하셨다면 국민연금 추납 금액 보험료율을 9%는 변동이 없습니다. 납부 금액이 확정된 것이니까요. 네. 그 이후에 납부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가로세살님 주택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41년생 85세 어르신인데요. 생활비가 필요해서 주택연금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10억 시세 아파트를 팔고 적은 평수로 이사 후 차액만큼 가지고 생활비로 쓰시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자, 일단 41년생 85세 어르신이시면 뭐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는 모르겠고 또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대연명이 5년, 10년 정도 남으신 거라면 주택연금 받긴 좀 그렇다. 네. 주택연금 받는 것이 그 집에 살면서 연금 많이 받는 거고 10억 정도라면 거의 뭐 한 4,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400까지 안 되겠구나. 어쨌든 최고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한 300에서 350 정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그럼 충분하실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증료 같은 걸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 수수료 이런 게 있거든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금을 300만 원, 400만 원 받으신다 하더라도 85세 어르신이 한 달에 3, 400씩 생활비를 또 쓰실 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가입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85세 어르신께서 건강하시고 집값이 한 3, 4억 정도 된다. 뭐 이 집 어차피 내가 물려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다 쓰고 가겠다. 이런 정도라면 주택연금 하시라고 추천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10억짜리 시세 아파트라면 말씀하신 대로 10억짜리 집을 팔고 적은 평수로 이사하셔서 나머지 한 차액이 한 3, 4억 나오면 그걸로 여유 있게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자만 받아도. 그죠? 네. 이자만 받아도. 예를 들면 내가 3억 은행에 넣어놓고 3% 900만 원, 1000만 원, 뭐 한 달에 한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자만 받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즉시연금 있습니다. 즉시연금. 개인연금 중에 즉시연금 있는데 그냥 뭐 1억 넣어놓고 한 달에 90만 원씩 10년간 쭉 나눠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을 다 상속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택연금을 많이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택연금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결국 대출입니다. 대출은 안 받는 게 좋은 거지만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대출이 5천만 원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이 5천만 원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1억, 2억 대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 다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연금 받는 주택으로 가입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저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뭐 생전에 아버지가 이자 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결국 상속받을 때 다 이자를 차감하기 때문에 상속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로세살님 주택연금 아버님은 아파트를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남은 차익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가로세살님 주택연금 받으면 추후 시세가 아닌 공시가 기준으로 연금 비용 차감은 남은 금액을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데 어르신은 그냥 집을 날린다고 생각돼요. 남들이 고민하고 계시네요. 연세가 85세라. 그쵸, 네. 자,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차감한다. 이건 아닙니다. 네. 돌아가시고 나면 공매 처분을 합니다. 공매 처분. 그죠? 그러니까 공시가 이하로 팔릴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 공매한다 하더라도 집이 괜찮으면 공시가 이상으로 팔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매각을 하는 것이 국가가 공매를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이 먼저 팔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세가 아닌 공시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가로세살님 발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로세살님께서 자녀분이시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10억짜리 집을 가로세살님이 상속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아버지가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 보니까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액하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5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5억을 자녀분이 갚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10억 집 가져가는 것이고 내가 이걸 못 갚겠다.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 상속받았으니까 팔아가지고 5억 갚아주고 5억은 자녀가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집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집의 소유권은 자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녀가 공시가에 팔아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녀가 시세보다 높게 팔았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민트님 연금박사 꾸준히 잘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님 모든 개인연금 받을 때 비과세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연금 보험 중에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개인연금 보험 중에서 그것이 언제 가입했건 관계없이 비과세, 그죠?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으로 가입하셨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빠져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비과세면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SYJ님 임의계속 가입 월 50만 원씩 넣으면 연말정산 시 얼마 공제받나요? 네. 자, 임의계속 가입하시면서 연말정산 받는 얘기는 지금 60세가 넘으셨다는 얘기죠. SYJ님. 그리고 소득이 있으신 거죠? 근로소득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월 50만 원씩 넣으면 연간 600만 원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연간 600만 원, 연말에 근로소득에서 600만 원 소득공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SYJ님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럼 5천만 원으로 세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00만 원 빼드린 4,400만 원으로 세금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세금은 얼마가 절약됩니까? 네, 5천만 원 곱하기 세율을 할 것이냐? 4,400만 원 곱하기 세율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600만 원 곱하기 세율. 그죠? 5천만 원이시라면, 대략 얼마죠? 15.4. 16.5%를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민트님, 국민연금 90년대 군생활 30개월을 추납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에 10개월씩 3년에 분납해서 납부해도 되나요? 추납하시는 거, 네, 10개월씩 3년에 분납해서 납부하시는 건 아니고, 추납을 10개월씩 3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10개월치 신청하고요. 내년에 10개월치 신청하고요. 내후년에 10개월치 이렇게 나눠서 3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근데 나눠서 신청하시게 되면 내년 신청하는 건 내년 보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내후년에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든요. 또 그러니까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내가 오른 보험료가 싫다 그러면 올해 신청하시고 그리고 분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올라가겠네 또. 네,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법이. 어쨌든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냥 다 신청하시고 30개월에 분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중근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27년부터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해서 1,500만 원 수령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네. 자, 일단 개인연금 수령하시는 거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금저축에서 수령을 하시고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신다면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수령하시는 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시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송중근님께서 직장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직장 가입자시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내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있는 소득 이외에 보수의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보수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은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연금이든 무슨 다른 소득이든 뭔가 있어도 연간 2천만 원이 더 있어도 건강보험료 추가로 안 나오고요. 연간 2천만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어쨌든 원래 개인연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설령 개인연금 1,500만 원이 건강보험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안 나옵니다. 자, 네, 세로키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1억 한도 나는 걸 아셨죠? 네, 1억 한도 2천만 원씩 5년까지만 내고 더 내실 수 없고요. 더 내시려면 새로 깨고 다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ISA. 네, 도움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호양캐비님 국민연금 임의가입 선납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신다는 것이 유리할까요? 저도 이 부분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라면 선납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선납한들 차액이 또 청구되어서 저라면 그냥 매달 납부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호양캐비님 말씀도 맞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이 올해 있고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선납을 왕창 하셔야지 올해 소득공제 받는 겁니다. 올해 소득이 많고 내년이 없거나 적다면 내년에 내시는 보험료는 소득공제 못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올해 소득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올해 선납하셔가지고 올해 소득공제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차액은 차액 별도의 문제인 거고 소득공제 문제만 보자면 일단 소득이 많은 해에 좀 납부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납부를 더 내고 싶어도 더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5년 내실 부분을 미리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에이미님,
채권에 관심 있는 취직 예정자인데요. 채권 및 예금, 원금도 건강보험 해당되나요? 자, 일단 ISD 비과세계좌 미사용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우리 에이미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어디에 부과하는지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이런 거만 보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소득에 봅니다, 소득. 아시겠죠? 소득 중에 6가지 소득입니다. 이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중에서 뭐 중간중간 이런 경우에는 면제해드리고 저런 건 내시고 이런 건 또 몇 프로만 내고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이 뭐라고요? 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이미님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및 예금, 원금도 건강보험료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 질문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원금.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 1억 가입했어요. 1억에 내 재산이 있어. 그죠? 1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냅니까? 안 냅니까? 1억에 대해서 안 냅니다. 아시겠죠? 내가 채권을 100억을 샀어. 채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듭니다. 안 내요. 내가 집에 현금이, 은행에 현금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1,000억을 넣어, 1,000억. 은행에 1,000억이 있어, 1,000억. 건강보험료 냅니까, 안 냅니까?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뭐라 그랬죠? 소득이라 그랬잖아, 소득. 그 통장에 들어있는 1억, 10억, 채권에 들어있는 10억, 그 원금은 이미 내가 그 돈을 벌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완료한 돈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1,000만 원, 월급 1억 받아오면서 건강보험료 띄고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은행에다가 1억 넣은 거예요. 그 1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 부과하냐? 그 1억을 예금을 넣어놓으면 그 예금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채권을 사면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식을 사면 뭐가 발생해?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0만 원이, 은행에 1,000억이 있는데 이자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안 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더니 일단 1,0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 아시겠죠? 네.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기 뭐냐면, 네. ISA에 있으면 더더욱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냥 일반 계좌에 있어서도 원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원금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금은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돈이다. 납부를 완료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호양캐비님, 제가 속 좁은 생각에 이렇게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많이 노력해서 노후에 700만 원 들었는데 제가 아는 선배는 한량으로 살다가 기초연금 받는 것을 보고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구나 생각하시는 것이지만 그냥 부정을 해봅니다. 네. 자, 한량으로 살다가 기초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 부러우십니까? 아니죠. 네,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더 열심히 또 일하셔가지고, 아직도 젊으시니까, 건강하시니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늘어주십시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쵸? 세금 내면 아깝잖아요. 제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세금 낸 돈으로 그 한량 선배한테 기초연금 주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호이안 케빈님은, 나는 연금 600~700만 원 받고 저 한량 선배는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니까 노는 한량 선배가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부러운 게 아니라 열받아요. 열받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낸 돈으로 저 한량 기초연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미칩니다. 미쳐 그냥.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금 박사로 살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이유는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저기 이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쵸, 네. 이란에 태어났으면 또 여자들은 히잡 써야 되고, 그쵸, 어디 가서 뭐 시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어디 이상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또 어렵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언론 활동할 수 있고, 연금 박사 할 수 있고, 또 제가 하필 연금을 전문가인데, 하필 대한민국이 또 연금이 중요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해요. 대한민국이 진짜 복지국가여가지고, 복지 선지국이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연금 필요 없이 다 잘 살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 안 해도 된다. 이런 나라라면 저는 여기서 연금 사업을 못 하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 대한민국 환경 또 여러 국민들과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번 돈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 거 그리고 그 돈이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는 거 그냥 미련 없이 하자. 오히려 그리고 또 더 여유가 있다면 또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것이 다,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또 호양키브님 푸념하시면서 저도 한편으로 같이 푸념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다시 바로 잡는 것이죠. 아, 그쵸. 네가 뭐가 잘났다고. 정신 차려. 그죠? 네, 열심히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네. 자, 이렇게. 자, 김명님,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고 추후 납부 10년 채우고 쭉 월납부가 의무인가요? 네. 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내시는 거고요. 의무는 아닙니다. 이미 가입자들은 특히 의무가 아닙니다. 네, 내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나중에 추후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굳이 밀려서 나중에 내실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SYG님 세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돌려받는 것은 소득세에 돌려받는 거라서요. 그렇죠. SYG님 뭐 봤지? 네, 맞습니다. 네. SYG님, 네. 세금 돌려받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네.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면 연말정산 세금 못 돌려받죠. 네. 소득세를 냈으니까 돌려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부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내봐야 소득공제 안 됩니다. 못 돌려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소득공제 못 받아서 세금 못 돌려받았어. 그럼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못 돌려받았으면, 공제를 못 받았으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안 내는 것이고, 공제를 받았으면 세금을 돌려받았으니까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안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금은 한 번만 내는 것이지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냐 나중에 내냐의 차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못 돌려받았다고 해가지고 억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소득공제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자, 안미경님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니 감사하고요. 맑은 으뜸님 안녕하세요. 학생인 아들 국민연금 내주고 있는데 혹시 세금 나올까요? 네, 국민연금 아무리 내주셔도 증여세 안 묻니다. 아시겠죠? 국가에서 알면서도 증여세 안 물리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마음껏 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영알님 가정주부가 증권사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후에 연금 받을 때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원금 다 찾아도 세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원금에서 나온 소득만, 수익만 1년에 1,500만 원 안에서 5.5% 세금 내고 찾으면 되는 건가요? 딩동댕동 맞습니다. 네, 영알님 가정주부는 납입하실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원금은 언제든지 나중에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연금저축이시기 때문에 뭐 나이 관계없이 다 뺄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이거예요. 가정주부가 세액공제 안 받았는데 굳이 연금저축 IRP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수익이 났어, 수익. 1,500만 원 수익이 났어. 근데 이걸 하필 국내 ETF에서 났어, 국내 ETF. 국내 ETF는 연금저축에서 하시게 되면 5.5% 세금 내셔야 돼요.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하면 비과세예요. 세금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세액공제도 못 받으면서 증권사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연금저축에서 국내 펀드, 국내 ETF를 산다. 아시겠죠? 하나 더 도움되는 게 없는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정주부는
세액공제도 못 받고 굳이 연금저축 가입해서 거기서 수익 내가지고 5.5% 세금 낸 불필요하게 더 세금만 내시는 겁니다. 가정주부이시면 소득이 없다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를 사서 수익을 내시면 세금도 없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알고 하셔야지 도움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실수하면 더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어디든 물어봐라. 연금박사 상담부터 1800-3624 아시겠죠? 네, 대한민국은 연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 투자든 뭐든 여러분의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연금박사 라이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아시겠죠? 그냥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쵸? 네. 그냥 괜히 연금 박사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에이미님 도움 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SYD님 월 소득세 28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월 50만원씩 이미 계속 가입 넣고 있으면 소득금시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연봉 6천입니다. 자, 일단, 연봉 6천이시면 일단 소득공제, 그 과세표준을 보십시오. 근로소득공제랑 이것저것 공제 받으시면 과표가 한 4,000원 나올걸요? 그러면 국민연금 내신 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100% 돌려받는다. 이 말 자체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내신 돈 연간 600만원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봉 6천인데 과표가 0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600만원 돌려받으시는 거고 600만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6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안 내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공제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원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100만원을 소득공제에 받아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뭐 10만원, 20만원, 그걸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아라님, 추납부 신청한 후에 납부 중 중도 포기 당연히 가능하죠. 네, 중도 안 하시면 이제 전화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납부한 것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자, 민트님, 박사님 추납 10개월치 올해 한 번에 내고 내년에 10개월치 내고 이렇게 3년 놔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당연히. 나눠내는 게 아니라 3번 신청하시는 겁니다. 나눠낼 수 없습니다. 나눠내시려면 그냥 30개월 분납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한 번에 내고 또 10개월 있다 한 번 내고 또 10개월 있다 한 번 낸다. 이러시려면 그냥 지금 10개월치 한 번 내고 신청하고 그리고 끝. 그 다음에 10개월 후에 내년에 또 10개월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전화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김수현님, 주택연금은 대출 있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대출 있어도 되는데 대출이 많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입니다. 엄청나게 깎입니다. 왜냐면 그 연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 대출이 있는 경우에 연금액이 10% 깎이는 게 아니라 20% 깎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나 연금액이 많이 깎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이보스 참 맛있는데. 퇴직금 3억, 개인연금 1억 정도로 10년 정도 미국주식 불려서 55세 이후에 전체 배당주로 돌려서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연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게 되면 종소세 16.5% 선택해서 내는 게 맞죠? 그럼 일부는 매도해서 현금 마련, 일부 배당 현금으로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자, 일단 퇴직금하고 개인연금은 1억을 IRP 연금계좌에서 굴려서 거기서 배당주로 돌려서 현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쵸? 네. 당연하지, 맞습니다. 나중에 수령하실 때 퇴직금 3억, 원금은 퇴직소득세이기 때문에 1,500만원과 관계없이 그냥 3억 따로 10분의 1씩 수령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들을 가지고 연간 1,500만원 이내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수익,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분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3억은 빠진다는 거, 원금 3억은 빠진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부는 매도해서 현금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매도해서 현금 나오는 것 자체가 매도를 해서 나오든 어쨌든 나오든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나온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1,500만 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다만 그 1,500만 원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어떤 금액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크리스가님 41개월치 수납할 수 있는데 지금 연봉이 1억이라 41개월 일수납하기에는 부담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최대로 떨어질 때 수납 가능하죠? 네. 일단 이거 말씀드렸죠. 추납을 퇴직 후에 월보험료를 떨어뜨려서 하시게 되면 더 적은 금액으로 추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 후 소득이 없으시거나 떨어진다면 소득금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사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소득이 높을 때 연봉 1억이시라면서요. 그죠? 지금 추납을 해서 연금액도 올리고 그리고 연금의 소득공제도 받는다면 절세되는 금액도 몇백만 원일 텐데. 그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나중에 소득이 또 없어졌을 때 추납했을 경우에는 가성비는 낸 돈 대비 좋아지겠지만 너무 적게 나는 바람에 연금액이 큰 효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소득공제 효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자, 김씨님, 공무원 배우자 기초연금 통과된다면 군인 연금 수령자인 남편, 저는 가정주부인데 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공무원 된다면 공무원, 군인, 사학 같이 갈 거니까. 근데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죠. 네. 공무원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배우자. 네. 호양 기훈님 오늘도 고생 많으신 연금 받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와서 운전이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네. 뭐 운전이 어려우시지만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겨울에는 다 그냥 스노우 타이어 끼고 다니시고요. 네. 제가 스노우 타이어 낀 차를 타봤는데 눈길이 더 좋더라고요. 눈길에 아무리 밟아도 안 미끄러지더라고. 네네. 자, 그만큼 또 스노우 타이어가 좋은 거니까. 네,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네, 눈이 많이 왔네요. 3월인데도 그죠? 네, 어쨌든 뭐 강원도에는 눈이 오지만 서울에는 비가 옵니다. 서울에는. 자, 이제 봄입니다. 봄. 여러분,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지나면,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겠죠? 여러분, 또 봄이 꽃피는 만큼 여러분의 연금꽃도 활짝 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웃음꽃이 피려면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노후에 주식 많이 갖고 있어.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행복하던가요?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내일 아침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란 전쟁 났다고 폭락한다고 난리인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 막 가슴 졸이면서 하룻밤 잠 못 들고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 큰일 나고 또 오르면 또 어떻게 되나 고민스럽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런 거예요. 주식 또 요즘 뭐 국가가 부동산 또 단속한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엄청 또 가격도 지금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식 부동산 갖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살아야 돼. 그쵸? 나이 들어서. 아시겠죠? 하지만 연금 있으면 그런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연금 받으면서 즐겁게 꽃구경 다니면서 하시면 좋겠죠. 네. 자, 크리스가님 54세 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하는 거와 일반 주식 계좌에서 ETF 하는 거 차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네. 연금 계좌에서 ETF 하시는 거와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사는 건데 연금 쪽에 사시게 되면 5.5%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 계좌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를 하시게 되면 해외 ETF를 하시게 되면 연금저축 계좌는 세금을 5.5%만 내시면 되는 거고 일반 계좌에 사시게 되면 15.4% 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할 거면 연금저축이 유리, 국내 할 거면 일반 계좌가 유리. 아시겠죠? 네. 자, 아레카님 감사하고요. 이중관님도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감사하고 뭉당이님 감사합니다. 정미서님, 김정민님, 김치님, 맑은뜸님, 이하늘님도 자 감사합니다. 송마루님 감사하고요. 경혜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돌려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 방 보시고요. 해피맘님 배우자 공무원인데 연봉 8,500 정도 되는데 연금저축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공무원이도 8,500이면 연금저축 하셔야죠.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잘 수립하시고요. 개인연금도 연금저축도 있고 비과세연금도 있습니다. 잘 포트폴리오를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가님 실시간 채팅 상담 주기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실시간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가님께서 시간 내셔가지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오시면 되고요. 혼자 오시지 마시고 사돈의 팔촌 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손잡고 오셔가지고 이 시간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에는 연금 전문가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해드리는 유일한 채널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십시오. 네, 크리스가님 연금저축 계좌는 어떤 상품을 굴려야 할까요? 이런 거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1800-3624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크님 인제 오셨네,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님도 감사하고요, 김비현님도 감사하고 김미파이어님 책 구입 감사합니다. 네. 연금 공부 꼭 사보셔가지고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희님도 영알님도 전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쵸? 네, 우리 배지크님 듣고 계셨군요. 네, 네,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시지. 네, 인사라도 하고 듣고 계시지. 네,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인사 안 하시면 제가 섭섭하니까 항상 인사는 해주십시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하시면 되시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님 오늘 처음 오시니까 다음에 계속 오시고요. 유튜브 한스님도 오셨네. 지금 인사하셨네. 감사합니다. 손감독님도 오셨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만 계시고 인사 안 하셨는데 인사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